안녕하십니까. 공부정석학원 JS 컨설팅 대표 원장 박두선입니다. 자, 오늘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가천대학교 24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독서 파트였죠. 그래서 이제 설명회를 좀 통해서 독서 파트 좀 시간 영상을 좀 저희가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오늘은 A형 문제지에서 운문 파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죠, 시. 사실 이 문학 작품 쪽을 독서에 비해서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 작품의 주제라든가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인물의 관계,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등등을 다 알고서 시험을 본다면 어려울 리가 없겠죠. 너무 쉬울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학습량을 많이 가지고 시험지에 나온 작품들을 다 알고 보는 경우는 드물죠. 물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만약에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포커싱을 맞춰서 문제를 추론을 해서 답을 끌어내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런 추론 방법론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백석의 여승이라는 작품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긴 해서 아는 친구들은 또 알겠지만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서 빠르게 한번 작품을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쏠쏠한 낯이 옛날처럼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작품을 가볍게 한번 읽어봤으니까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었는지 모의고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시행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자, 시행을 찾아서 아무래도 이 약수령 이 논술 모의고사는 시험은 서술형이죠. 단답형 또는 어떤 문장 수준의 글을 객관식처럼 고르는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써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써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역에 해당하는 시행과 니은에 해당하는 시행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기 내용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백석시 여승의 시행 기역에는 여인의 처지를 상기시키는 소재를 통해 시적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자, 중요한 게 뭐가 되는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역의 답, 즉 올바른 시행을 찾으려면은 우리는 먼저 여인의 처지를 상기시키는 소재를 찾아야 된다는 말인 거죠. 자, 그럼 여인의 처지, 여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상기시킨다, 떠올리게 한다, 그런 소재, 그런 시적 단어를 우리가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시적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자,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쌤이 봤을 때는 좀 뭔가 직접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처지를 떠올리면서 감정까지 드러낸다? 그러면 연결선이기 때문에 간접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직접적인 단어, 즉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염두하고 있다가 어떤 시행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반면 시행, 니은이죠. 니은에서는 현실적인 죽음을 시적 대상으로 형상화하여 감정을 절제하고 비극적 상황을 심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가 포인트냐? 현실적인 죽음.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죠. 죽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거를 시적 대상을 통해서, 그런 단어 소재를 통해서 형상화한다고 합니다. 형상화가 뭐죠? 표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죽음을 어떤 시적 대상을 통해서 뭔가 죽음이 여기 있구나, 죽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인지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뭐 한다는 거죠? 감정을 오히려 여기서는 좀 절제를 한 다음에 그 비극적인 상황을 아주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다, 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표현된 이런 것들이 들어간 기억에 들어갈 시행과 니은에 들어갈 시행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문제가. 그렇죠? 자, 좀 더 읽으면 이처럼 이 시에서 시적 대상과 형상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정서와 언어적 표현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렇겠죠.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시험 시간이 한정돼 있죠. 빨리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뒤에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 시행에는 이게 있다, 이 시행에는 얘네가 있다,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읽지 말아야죠. 여기는 이것만 안 읽어도 뭐 1, 20초는 아낄 수 있으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읽으려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수령 논술고사는 보통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정답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부분들이 또 약간 걸리적거리니까 빨리 지울게요. 자, 1번 정답이 조기 4줄의 4가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여인의 처지를 상기시키는 소재. 자, 뭡니까? 불경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시적 화자의 감정이 드러난다? 바로 서러워졌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어디 있죠? 바로 이 마지막, 여기 중에서, 이 4가지 중에서 마지막 시행.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거 누가 봐도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행이죠.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불경이 뭐냐? 절에서 스님들께서 보는 책이죠. 일종의 뭐 바이블 같은 거죠. 그래서 여승이 된 여인의 처지를,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소재고, 뭐 서러워졌다는 말 그대로 화자의 감정이 아주 직접적으로 너무 한이 맺힐 정도로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기억은 뭐를 써야 됩니까? 여기 시행,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니은에 들어갈 답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저 위에 있는 세 줄의 세 시행 중에서 역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현실적인 죽음을 시적 대상으로 형상화하여 감정을 절제하고 비극적 상황을 심화하고 있다. 자, 현실적인 죽음을 시적 대상으로, 이 추상적인 죽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시적인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소재 정도, 단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형상화,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물건 또는 뭐 물질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 도라지꽃과 돌무덤이 되겠죠. 사실 도라지꽃까지는 조금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근데 돌무덤 정도는 누가 봐도 죽음을 표현했다라고, 형상화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죠? 돌무덤은 누구나 인정. 자, 체크하시고, 자, 이걸로 감정을 절제하고 비극적 상황을 심화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 기억에 들어간 시행처럼 직접적인 감정이 없어요. 죽음을 나타내는데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감정을 좀 절제, 좀 참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감정을 누르는 그 모습이 그 비극적 상황을 통해서 슬픔을 진하게 심화하고 있다,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의 죽음이기 때문에 현재 저 여승이 처했던 상황은 이런 시적 대상인 도라지꽃 또는 돌무덤을 통해서 명확하게 죽음을 형상화했고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참음으로써 절제함으로써 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니은 부분에 이 시행을 쓰시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자, 저희 지금 공부의 정석 학원 영통관에서는 이 가천대 약수령 논술 전형 대비 그리고 비슷한 문제 유형을 갖고 있는 수원대, 한신대, 최근에 또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을지대 등등의 많은 학교들의 이 약수령 논술 고사 대비반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좋은 성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또 합격을 이루어냈고요.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면 저희 공부의 정석하고 영통관에 문의를 주셔서 좋은 커리큘럼의 수업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강 준비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의 정석학원과 함께 대비하는 약수령 논술 전형. 공부의 정석학원은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3에서 6등급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찾아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약수령 논술 전형입니다. 약수령 논술 전형은 아쉬운 내신 점수로도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전형입니다. 다른 전형보다 비교적 낮은 수능 최저 기준,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의 연계율이 100%, 내신 등급은 적은 비율이 반영되며 수능과 함께 준비 가능한 전형입니다. 공부의 정석학원 영통관에서는 수능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국어, 수학 개념반과 심도 높은 기출풀이반 수강을 통해 합격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부의 정석학원은 가천대학교, 수원대학교, 한신대학교, 상명대학교, 을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신한대학교를 전문으로 관리하여 약수령 논술 전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3에서 6등급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어, 수학 베테랑 강사진의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커리큘럼과 파이널 테스트로 합격률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국어 수업은 공부의 정석학원 대표원장 박두선 선생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현재 JS 컨설팅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시며 약수령 논술을 비롯한 학생들의 입시 전략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약수령 논술 수학 수업은 공부의 정석학원 산남관 부원장 류종인 선생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현재 산남관에서 수능 내신 수학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시며 다수의 수능 1등급 학생들을 배출해내셨습니다. 다음은 약수령 논술 국어반 커리큘럼입니다. 7월에서 8월은 개념 수업, 9월에서 10월은 기출풀이 수업, 11월은 파이널 실전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약수령 논술 수학반 커리큘럼입니다. 5월에서 7월은 개념 수업, 8월에서 10월은 기출풀이 수업, 11월은 파이널 실전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부의 정석학원 영통관의 위치는 수원 우편집중국 맞은편 SY 웨딩홀 건물입니다. 약수령 논술 대비반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합격, 그 이상의 가치. 공부의 정석학원 영통관입니다.